안녕하세요. 머니 라이프 스타일 고민 해결 뭐라고의 MC SC제일은행 박신영입니다. 금린이들의 금융 재테크 관련 고민부터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고민까지 핵심 포인트만 콕콕 집어서 해결해주는 뭐라고 해. 오늘의 라이프 스타일 주제는 비즈니스 영어 회화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사회인이 되어서 또 나이가 들어서도 끝나지 않는 영어 공부. 글로벌 시대 영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보니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직장인분들의 또 한 가지 고민, 바로 재테크인데요. 특히 최근 외화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즈니스 영어 회화 전문가와 외화자산 관리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영어 회화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유튜브 구슬쌤의 구슬님 소개드립니다. 구슬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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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유튜브 구슬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구슬이라고 합니다. 저는 실전 영어 회화와 그리고 비즈니스 영어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오늘 영상에서 비즈니스 회화 꿀팁들을 많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슬쌤께서 비즈니스 영어 회화에 대한 직장인들의 고민을 들어주신다면 외화자산 관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이분, SC제일은행 외환파생영업부 이창신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외환파생영업부 TSO 이창신 팀장입니다. TSO를 처음 들어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간단히 직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TSO는 트레저리 세일즈 오피서의 약자로 소매금융 고객들을 위한 외환 전문가입니다. 주로 수출입 업체 및 외투 업체의 외화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외환 거래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이 여러분, 원화 투자 말고 이제는 달러 투자와 외화 자산 관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여러분의 고민 오늘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구슬쌤, 영어는 진짜 해도 늘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일할 때 필요한 영어를 외면할 수도 없고 어떻게 시작하면 가장 좋을까요? 이게 비즈니스 영어를 잘해야지 라는 목표로 영어를 접근하다 보면 되게 끝이 없고 막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영어를 잘해야지 이거보단 내가 평상시에 쓰는 그러한 표현들 그것부터 먼저 익힐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평소에 쓰는 이메일 표현, 전화 영어 표현, 프레젠테이션 표현 이런 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가 끝이 없고 막연한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것만 잘 익히면 일단 그거 익히고 나서 나머지는 살을 붙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요새 들어서 달러 투자나 외국 주식을 하는 외화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금융계에서도 화두였는데요. 그래서 원화로만 재테크하는 것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안전자산, 달러 자산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과연 환율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외화 자산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초보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외화 자산 투자 노하우까지 꼼꼼하게 준비해봤으니 잠시 후 Q&A 시간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즈니스 영어 어떻게 공부하면 되죠? 비즈니스 영어를 배우는 팁이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비즈니스 영어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네요.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비즈니스 영어라고 해도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들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업종이나 분야를 불문하고 자주 쓰는 그러한 패턴, 표현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은 유튜브나 아니면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 그런 표현들부터 정붙이고 나서 하나 두 개 추가적으로 배우는 거를 추천드리는데요. 내가 하루 딱 맘 잡고 앉아가지고 내가 자주 쓰는 표현이 뭔가 이거를 다 한국어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영작으로 연습해보고 또 첨삭받는 거 그런 것부터 먼저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흥미를 붙여야 더 재밌게 할 수가 있잖아요.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 추천해 주실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드나 영어, 영화 이 두 가지로 공부하는 거를 추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그렇고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미드 하나, 영화 하나 그러니까 내가 이 영화나 미드를 가지고 열심히 파고들어서 공부할 거야 이렇게 접근하면 또 흥미가 사라지니까 이 영화 하나 보고 나서 괜찮은 표현들을 건져갈 거야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거야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생각해 주시면 흥미를 지속시킬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드나 영화 좋은 거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 작품을 고르시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일단 흥미 있는
흥미있는 그런 자료, 나한테 흥미있는 자료, 남이 흥미롭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흥미를 느끼는 그러한 자료와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내가 실제 쓸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인가. 그래서 이 흥미와 현실성, 이 중간의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미드의 종류에 따라서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왠지 본인의 직업과 관련된 드라마가 있다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비즈니스 상황에서 많이 쓰는 회화 표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나눠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주 쓰지만 알고 보면 이른바 콩글리시라고 하는 표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미국도 대도시에 가면 우리나라처럼 진짜 주차비가 비싸요. 근데 우리가 주차 도장, 요게 딱 머릿속에 각인돼서 parking stamp라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말고 주로 validate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validate 이라고 하면 승인하다, 인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때 주차 승인을 해주는 거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Do you validate parking? Do you validate parking? 주차 승인 해주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주차 승인을 한다는 거를 아는 상태에서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할 때는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 이거인 could you를 넣어서 Could you validate my parking? 어머 이미 아세요. 그래서 Could you validate my parking? 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쓰는데 콩글리시는 아니지만 잘못 알고 있거나 실수하는 표현도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영어에서 많은 분들이 had better를 잘못 쓰신다고 생각해요. had better 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뭐뭐 하는 게 낫다 라고 외우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상사분께 뭔가 조언을 할 때도 had better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had better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 게 나을 거다, 좋을 거다, 안 하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어감을 주기 때문에 이 had better 같은 경우는 직장 상사나 고객보다는 동급이나 부하 직원에게 많이 쓰는 표현이라는 거, 아니면 내 자신. 그래서 had better 이거보다 조언을 할 때는 you should, I think you should, 또는 가장 부드러운 건 I think it would be better to. 뭐뭐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렇게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표현 알려주실 거 있을까요? 제가 had better 이거 알려드렸으니까 이번에 또 센 조동사 must 이거 알려드릴게요. 딱 must 듣자마자 뭐뭐임에 틀림없다. 저건 세니까 함부로 쓸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엄청 강한 느낌. 맞아요. 강하다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근데 must는 센 표현보다는 공감의 끝판왕 표현, 공감할 때 빛을 발하는 정말 좋은 표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You must be hungry. 너 배고프겠다. 또 너 피곤하겠다. You must be tired. 또 저 오늘 촬영 온다 그래서 엄청 신났거든요. 그래서 You must be excited. 너 되게 신나겠다. 이런 식으로 공감할 때 진짜 빛을 발하는 좋은 표현이고요. 역시 교과서에는 정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지가 않는데 구슬쌤 강의를 들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입사원입니다. 이메일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인데요. 업무 이메일 쓰는 꿀팁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회사 생활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지적 중에 하나가 너는 이메일 서론이 너무 길어 이거예요. I hope you're having a great day. 좋은 하루 보내고 있으시길 바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매번 이메일마다 I hope you're having a great day 요거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great 이거를 조금 바꿔서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단어인 productive, 생산적인. I hope you're having a productive day 또는 productive week, 생산적인 하루, 한 주를 보내고 있으시길 바래요.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그냥 인사말로 시작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원어민이 발음을 이해하지 못해 고민입니다. 원어민처럼 발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음 때문에 정말 고민 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쓸 때는 별로 잘 모르겠다가도 해외여행 같은 데 가면은 좀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때 좀 당황스럽거든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영어 톤, 그러니까 내가 영어 할 때의 톤과 한국어, 우리말 할 때 톤이 또 달라질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할 때 유난히 목소리가 또 작아지고, 왜냐면 자신감이 조금 부족해지니까 작아지고 약간 웅얼거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내가 영어로 얘기하는 거를 핸드폰 녹음기로 녹음해 보는 거예요. 녹음해 보면 진짜 좀 놀라요. 헉, 내 목소리가 이랬어? 내 영어 목소리가 이랬어? 이렇게 놀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봐보시고, 아, 내 목소리가 작았구나. 조금 자신감이 적어 보였구나. 그러면 그런 거를 내가 객관적으로 조금 보충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전에 음성 원어민 발음을 그 힘을 빌려서 그렇게 도움받아도 괜찮고요. 또 요즘 유튜브에 좋은 영어 발음 강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발음들을 통해서 영어 발음을 개선시키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네이티브 발음을 잘 따라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사실 몇 가지 그 발음 규칙만 터득해도 충분히 발음이 더 나아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인들은 끝자음을 질질 끄는 걸 안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뱅크 이거보다 bank 이렇게 발음하고, 이 ST, 강세를 동반한 ST 발음일 때는 스뜨 발음이 나요. 그래서 스탠다드 이거보단 스뜨, standard. 살짝 이런 발음 규칙들 도드라지는 것만 익혀주셔도 발음이 훨씬 나아지는데, 근데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절대로 원어민 같은 발음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 네이티브 같은 표현이 될 거야, 이런 욕심은 조금 버리시고 그냥 또박또박 내가 천천히 발음해서 네이티브와 문제없는 의사소통을 할 거야, 요거를 목표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꿀팁들이 넘쳐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외화자산관리 Q&A 들어볼까요? 외화자산관리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많이 도착했는데요. 관심은 있지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세요. 팀장님,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외화 투자, 달러 투자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통화 간 환율차를 이용하여 자금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얻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달러를 보유해서 환율차에 따른 환차익을 얻는 것에서부터 해외 펀드, 달러 ELS, 달러 보험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활용해 환차익뿐만 아니라 기대 수익까지 함께 추구하는 등 방법이 다양합니다. 외화 투자 종류가 정말 다양하네요. 두 번째 질문은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어요? 팀장님, 왜 달러 자산을 보유해야 될까요? 사실 다들 달러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왜 달러 자산이 그렇게 중요하지? 이런 생각도 들게 하더라고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19년 미중 무역 분쟁, 2020년 코로나 사태와 같은 정치, 경제, 사회 이슈에 따라 전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불확실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은 안전자산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달러는 세계 각국이 가장 신뢰하는 통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동성과 안정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에서 각 국가의 준비자산, 즉 각국의 통화당국이 대외 결제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상당 부분이 달러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의 안정성 때문인데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모두 담지 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자산을 연관성이 낮은 여러 자산에 분산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때 달러와 같이 외화 자산을 일부 보유하는 게 투자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달러와 한국 주식은 꾸준히 역의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나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일수록 달러를 함께 보유하면 그만큼의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처음이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외화 투자 종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팀장님, 아까 잠깐 들려주신 것들만 들어도 종류가 꽤 다양한데요. 외화 투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외화 자산을 보유하는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편안한 방법은 외화 예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원화를 외화로 환전해서 외화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인데요. 만기가 되었을 때 또는 환율이 올랐을 때 달러에서 원화로 바꾸면 환율의 차이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 원 환율이 1,000원일 때
1만 달러를 매입한다면 1,200원일 때 매입하는 것보다 200만 원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 이후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팔면 그만큼의 차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 발생하는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다양한 외화자산 관리 상품을 활용하는 건데요. SC제일은행은 국제적 은행으로서 다양한 외화 관련 자산 관리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화 펀드, 외화 채권, 외화 ELS는 물론 외화 ETF까지 보유하고 있죠. 여기에 펀드의 경우 안정적인 채권형부터 공격적인 주식형까지 달러를 활용한 글로벌 투자가 가능하며 해외 채권은 달러 예금 대비 보다 높은 금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보험은 상대적으로 높은 공시율과 더불어 10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외화 자산 관리 상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완해 나가며 안정적인 수익과 견고한 포트폴리오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안전성을 위해서 외화 투자를 하려고 하지만 또 환율의 변동이 항상 있다 보니까 선뜻 쉽게 투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게 우선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은 매 순간 변화하고 예측 또한 어렵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외화 자산 관리에는 장점이 있지만 환율 차이에 의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투자하신 분이라면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외화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환테크를 생각한다면 1,050원 이하에서 매입하고 1,150원에서는 매도하겠다와 같이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원칙이 있다면 급변하는 시장에서 조바심을 가지지 않아도 꾸준한 투자가 가능할 것입니다. 투자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구슬쌤과 박 과장님은 외환거래 주로 어떻게 하세요? 저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SC제일은행 앱으로 하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저한테 그 환율 알림까지 받고 있어요. 아직 사용 전이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SC제일은행 모바일로 간편하게 외환거래 시작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SC제일은행 모바일 외화 실시간 매매는 고객 등급 상관없이 5개 주요 통화에 대해서 80% 우대 환율을 모든 고객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 환율 매매, 모바일 송금, 그리고 거래 왜곡한 은행 지정까지 모바일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단 10불부터 소액으로 부담 없이 거래할 수 있으니 이제는 SC제일은행 모바일로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과장님 이렇게 좋은 꿀팁을 알려주시다니 저 오늘 되게 많은 걸 배워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투자의 방법은 생각보다 많고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한국 시장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더 넓은 시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기대하는 목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SC제일은행과 외화 자산 관리 함께 시작해 보세요. 구슬쌤, 이창신 팀장님,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침마다 SC제일은행 앱에서 그 환율 보거든요. 그 정도로 환율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팀장님이 자세히 알려주시니까 진짜 많은 거 배워가는 것 같아요. 팀장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 개인적으로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구슬쌤 유튜브를 보면서 출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제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해를 통해 외화 자산 관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유용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비즈니스 영어 회화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구슬쌤 유튜브를 찾아주시고요. 외화 자산 관리 시작하시고 싶은 분들은 SC제일은행 모바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금융, 재테크,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SC제일은행 SNS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 남겨주세요. 고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달려와 주세요. SC제일은행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 안녕. 고생하셨습니다.